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국어를 AI 언어 모델의 우선순위에 넣으신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선택입니다. 에릭,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데이터로 이야기해봐. 한국어는 우리 모델링에서 효과적일 수 있어. 여기는 독일 베를린 글로벌 AI 회사 회의실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 미국 수석 연구원이 회사 CEO에게 심한 말을 퍼붓고 있는데요. 이 같은 논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존슨입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AI 회사 큐빅스 AI에서 수석 AI 언어 모델링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은 유럽의 기술 혁신 중심지 중 하나로 특히 AI와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큐빅스 AI는 언어 모델링 기술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선도적인 회사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언어 모델링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큐빅스 AI에서 전 세계 언어들을 AI가 학습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언어 모델링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언어가 AI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처음에 한국어가 AI 언어로 적합하다는 논의가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그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같은 후진국의 언어가 왜 AI의 중심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원래 한글이나 한국어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회사 내에서도 아시아권 언어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주목받는 분야가 아니었죠. 대부분의 연구는 영어를 중심으로 한 다국어 AI 모델 개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흐름을 따르고 있었고 굳이 한글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CEO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의아했습니다. CEO가 제시한 프로젝트는 다름 아닌 한국어 기반 AI 모델 개발이었거든요. 당시 저는 한국어가 AI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언어라고 판단했으니까요. 하지만 CEO는 이 프로젝트를 강하게 밀어붙였고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어냐고요? CEO는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I 기술이 영어에만 집중되어서는 다변화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봤죠. 특히 아시아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그 중에서도 한국은 기술적인 발전이 빠른 나라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CEO는 한국어가 AI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저에게 직접 이 프로젝트를 맡기겠다고 지시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같은 더 중요한 언어들이 있는데 왜 굳이 한국어였을까요? CEO는 한국어가 가진 독특한 문법 구조와 표현력이 AI의 언어 처리 능력을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명령이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저는 원래 맡고 있던 프로젝트에서 빠져나와 갑작스럽게 한국어 기반 AI 개발팀의 리더로 투입되었습니다. 팀 내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는 한국어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AI 모델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나서도 여전히 회의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과연 회사에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었죠. 하지만 CEO의 지시였으니 어쩔 수 없이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먼저 한국어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어의 문법 구조나 발음 체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저로서는 이 작업이 쉽지 않았죠. 팀에 있던 몇몇 한국어 전문가들이 저를 도와줬지만 생각보다 연구가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영어와 한국어를 번역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곧 한국어의 복잡성과 고유한 특성이 AI 모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와 한글의 구조에 대해 깊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며 이 구조가 AI의 데이터 처리와 학습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예를 들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조합은 패턴 인식과 데이터 압축을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AI가 언어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있어 큰 장점이 되는 거죠. 특히 한국어는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가 자유로운 편이어서 영어와는 다른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이루어지지만 한국어는 그 순서가 고정되어 있지 않죠. 이런 유연한 구조는 AI가 자연스럽게 문장을 이해하고 생성하는 데 더 큰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글의 구조가 AI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는 방식이 AI가 학습하는 데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는 점을 깨달았을 때 제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AI는 영어와 중국어 같은 주요 언어들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구조 덕분에 AI는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한국어를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어는 문법적으로 매우 체계적이고 규칙적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AI가 한국어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량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한국어가 AI 언어로서 상당히 적합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도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문맥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크게 변할 수 있는데 이게 AI의 자연어 처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AI는 데이터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문맥을 고려한 인간다운 이해력을 키우기 시작했죠. 특히 AI가 대화를 학습할 때 한국어의 존댓말과 반말, 상황에 따른 언어 선택을 통해 더 세밀하고 정확한 표현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게는 한국어가 단순히 다른 언어로 여겨졌던 것이 실제로는 AI 언어 모델링에 있어 매우 유용하고 혁신적인 가능성을 가진 언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팀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의 특성상 데이터 입력이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한글의 체계적인 구성 덕분에 AI 모델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 중심으로 AI를 연구해 왔기 때문에 한국어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 것은 상당한 변화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건 한국어가 단순히 작은 나라의 언어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어는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I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점 더 크게 보였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한국어의 고유한 특성들이 AI 모델을 더 똑똑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저와 팀원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을 조금씩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맡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언어 연구를 넘어서 AI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어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글의 구조와 규칙성에 집중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AI 언어로서 한국어를 강력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표현 방식과 문맥, 의존성은 AI가 자연스러운 대화를 학습하는 데 매우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는 상황에 따라 말의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이 AI에게는 언어의 유연성과 맥락 이해 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훈련 도구가 되더군요. 단순히 사전적 의미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언어를 해석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어가 AI의 학습 환경에 매우 적합한 언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AI가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다른 언어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인간의 대화 방식을 모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어의 문맥 의존성과 표현의 다양성 덕분에 AI는 단순한 명령어 학습을 넘어 실제 사람과의 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훨씬 유리하게 작용하더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어 기반 AI 프로젝트는 점점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팀원들조차 하나둘씩 이 프로젝트에 흥미를 가지게 됐고
연구의 방향도 조금씩 바뀌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목표했던 것은 단순히 AI가 한국어를 처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AI가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상황에 맞는 정확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목표였죠. 그런데 한국어의 특성 덕분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돌파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AI가 한국어에서 존댓말과 반말을 적절히 구사하면서 대화 상대에 맞는 태도 변화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다른 언어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죠. 한국어는 상황에 따라 언어적 표현이 미묘하게 달라지는데 이를 AI가 성공적으로 학습하면서 더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AI 모델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어 특유의 문맥 의존적인 구조와 존댓말 시스템을 학습한 AI는 다른 언어에서도 대화 맥락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의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처음엔 한국어에만 집중하던 연구가 이제는 전 세계 다국어 AI 모델 개발의 중요한 기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건 음성 인식 부분에서의 성과였습니다. 한국어의 발음 규칙은 다른 언어에 비해 명확하고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AI가 음성을 처리할 때 한국어로 된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 결과 AI의 음성 인식 능력은 급격히 향상되었고 특히 사람의 억양이나 말투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감정 상태나 의도를 더 잘 파악해 대화에 반영할 수 있었죠. 이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회사 내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CEO는 물론이고 다른 팀원들도 이제는 한국어 기반 AI의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AI 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 중간중간 많은 난관이 있었고 기술적인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했죠. 특히 AI가 인간의 감정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글이 가진 강력한 언어적 특성을 통해 그 한계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AI 개발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고 한국어는 더 이상 마이너 언어가 아닌 AI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후 한국어 기반 AI 모델은 상상 이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AI가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가능하게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빠른 속도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한국어가 글로벌 AI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업들이 한국어 AI를 도입하면서 고객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AI는 고객의 질문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었죠. 고객들은 더 이상 단순한 자동응답 시스템에 불만을 갖지 않았고 AI와의 대화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다양한 존댓말과 반말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면서 고객의 요구와 상황에 맞는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도 한국어 AI 모델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언어학습 플랫폼에서는 AI가 학습자의 발음과 문법을 실시간으로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효과적인 언어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AI는 학습자의 수준과 진도에 맞춰 맞춤형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 진행 상황을 분석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AI 모델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어 AI를 활용하여 글로벌 협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을 허물 수 있었습니다. AI는 회의에서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번역하거나 문서의 내용을 신속하게 번역하여 글로벌 팀 간의 소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했습니다. AI의 실제 활용 사례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회사는 한국어 AI 모델의 상용화와 추가 개발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를 넘어 다른 언어에서도 유사한 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어 AI 모델은 세계 AI 기술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한국어 AI 모델을 개발한 것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AI가 인간의 언어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AI의 핵심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정말 흥미롭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사람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한국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어의 가능성을 통해 AI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일조한 것, 그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어 기반 AI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는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어의 독특한 언어적 특성과 그 가능성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고 AI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기여할 수 있었던 점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한국어 AI 모델은 여러 분야에서 상용화되었고 그 성과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교육,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더욱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AI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한국어 기반 AI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 여러 한국 기업들과 협력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공식 회의에서 한국의 과학기술부 장관, 주요 IT 기업의 CEO들, 그리고 제 팀과 함께 참석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했죠. 회의에서 제가 직접 발표를 하면서 한국어 AI의 성공적인 사례와 그 기술적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어 AI는 단순히 언어 처리 기술을 넘어서 AI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죠. 이를 통해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적인 비전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기대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과학기술부 장관께서는 한국이 AI 기술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팀의 기술력이 한국의 AI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양측은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공식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 연구 및 개발, 한국 시장에서의 AI 기술 적용 확대,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기술 전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협약 체결식에서는 저와 한국 정부 및 기업 대표들이 공식 문서에 서명하며 긴밀한 협력과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한국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번 협력은 단순히 기술적인 성과를 넘어서 양측이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국어 AI 기술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AI의 혁신을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어 AI 모델이 성공적인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다른 언어와 문화에서도 유사한 기술을 적용하여 AI의 가능성을 더욱 넓히고자 합니다. 특히 AI가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중 하나는 AI의 다국어 처리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어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언어의 문법적, 문화적 특성을 AI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AI는 단순한 번역 도구를 넘어서 각 문화에 맞는 세밀한 상호작용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AI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연구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AI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신뢰를 쌓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는 AI 기술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AI 프로젝트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AI 기술의 혜택을 전하고 싶습니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과의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글로벌 AI 시장에서 한국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어 기반 AI 모델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AI 기술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어의 가능성을 넘어 AI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한국어 기반 AI 프로젝트의 여정이 끝나고 그 성과를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AI가 인간과 더욱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어의 독특한 특성과 그로 인한 혁신적인 성과를 통해 AI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며 더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어 AI 모델의 성공이 단순히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며 글로벌 AI 기술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와 팀이 만들어 나갈 새로운 기술과 혁신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국어 기반 AI 프로젝트의 성공과 그에 따른 혁신적인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에릭 존슨의 이야기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과 가능성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이 업로드될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